주요 뉴스입니다. 청주의 가칭 청년 허브센터라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청년 허브센터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명문고 육성 갈등 때문인지 두 사람의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고등검찰청에 법적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구도심에 있는 대성로가 문화가 있는 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아지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승부는 한 끗 차이. 같은 땀을 흘려도 내가 이기는 이유. 에버세이 스포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명문고 육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오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왠지 불편해 보였고 연설 내용에서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한 차례 악수만 나눴을 뿐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시정연설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명문고 신설에 대한 도교육층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인재 육성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의미이고 최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충북의 젊은 인재는 어떠한지 걱정이 됩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청북도와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의 토 공휴일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등 교육복지 지원에 3,6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경우에 따라선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이 지사가 공약을 파기하지 못할 거라며 이 지사가 바라는 명문고 설립에도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자 무상급식의 운명을 양 기관 수장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존 민간 회의체들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문제를 도민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불편한 관계가 정책 갈등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가 청년들을 위한 첫 번째 공간을 만듭니다. 이 가칭 청년 허브센터라는 곳인데요. 이게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도 이미 잡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물도 벌써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면 1층은 카페, 그리고 3층과 4층엔 회의실과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지하에는 청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까지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고민도 나눠보고 각 분야 전문가들도 붙여줄 테니까 창업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서야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겠죠. 그런데 정작 청년들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며칠 전엔 시청 앞에서 시위도 했고요. 어제는 담당 부서에 청년센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충북청년정책연대는 먼저 공간의 협소함을 지적합니다. 공연장인 지하와 다른 단체가 사용할 2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42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청주의 청년 인구가 30만 명 정도인데 이 공간에선 제대로 된 청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청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어요. 여기는 층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곳은 노후화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청년은 청년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단체의 공식 의견 요청이나 공청회 과정도 빠졌다고 말합니다.
청년이 사용할 공간에 청년의 생각이 빠졌다는 건데 센터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믿고서 기회를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실시 설계 용역까지 끝마친 상황에서 건물 재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주시 소유인 해당 건물을 대체할 만한 건물도 찾기 어렵고 선정 과정에서도 시에서 선발한 청년들과 소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 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곳으로 재선정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국고를 반납하고 이 사업을 철수해야 될. 청년이 반대하는 청년센터. 청년과 청주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진 지켜볼 일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 지역 13개 학교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도내 유치원과 전체 학교 548곳을 대상으로 라돈 장기 측정을 벌인 결과 13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2차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54곳의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무혐의 처분된 소방지휘부의 법적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해경을 처벌했던 세월호 사례와 달리 제천 화재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항고장을 들고 검찰청에 들어섭니다.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지켜보며 피눈물로 가족을 떠나보낸 저희 유가족들이 이러한 결론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족들은 검찰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이 이들의 현장 지휘에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거친 사건이라서 항고와 재항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해경을 처벌했던 세월호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형평성,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구도심에 있는 대성로 122번 길이 문화가 있는 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고 예술인들의 창작 아지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2층짜리 가정집이 독립영화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예단방과 차고에는 아기자기한 상영관이 꾸며졌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선 외국 작가의 초현실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던 독립영화를 언제나 관람할 수 있고 12개 팀이 상주해 나만의 영상 작품을 창조합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이 될 것이고요.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들을 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자와 향유자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되는. 인근에는 한정식집을 개조한 복합 문화살롱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문화공간과 달리 매주 새로운 전시와 공연, 토크쇼가 펼쳐지고 누구나 어떤 주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충북문화재단이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청주시 대성로 122번 길에 꾸민 문화 아지트입니다. 청주 향교로 통하는 이 길엔 매년 청주 야행이 펼쳐지고 예술 공방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성원길과 인접되어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기에 너무 큰 규모도 아니다. 이 길이야말로 이런 사업이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대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주 구도심에 한가하던 동네길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충북 관련 37개 사업 1,100억 원의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살아났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비 35억 원과 중부 내륙 철도 건설 50억 원,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300억 원, 충북 교통방송국 설계비 7억 원,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비 3억 원 등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충북 예산은 5조 3,873억 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신청한 태양광 시설 설치 인허가가 늦어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CJB 뉴스와 관련해 도가 시군에 인허가권을 위임하는 전기 용량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5년 127건이던 허가 건수가 올해 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기존 100kW 이하인 위임 기준을 2000kW로 상향해 시군의 재량권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남은 500kW, 전남과 경남은 1000kW, 경북은 1500kW 이하인 경우 시군의 인허가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물조차 나오지 않는 영동의 산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아가는 정호의 딱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정호를 돕겠다는 각계의 온정의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동군 양산면의 외딴 산골. 다 쓰러져가는 낡은 컨테이너가 정원의 집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5살 때부터 누나와 함께 이곳 외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고 있지만 화장실과 욕실은 고사하고 먹을 물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정원의 가족의 딱한 사연이 CJB 뉴스를 통해 전해지면서 도민들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주시 상당 서원구지회 권영주 회장은 정원의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선뜻 1,000만 원을 내놨습니다. 권 회장은 2년 전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어린이를 위해 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이 그야말로 좀 도움의 손길이 좀 많이 가가지고 건강하게 좀 그런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법률사무소의 최우식 변호사도 정호가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100만 원의 정성을 보탰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 접할 때마다 좀 남의 일 같지 않고요. 또 제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은 부모로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 밖에도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회장이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뉴영동 라이온스클럽과 건우회에서도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을 통해 정원의 가족에게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ARS 전화를 통해 한 통화에 3,000원의 성금을 모아주시면 정호와 가족들이 희망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함께 충북 혁신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진천군 덕산면의 인구가 오늘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덕산면 인구는 최근 4년 동안 15,000명이 증가한 가운데 타 자치단체 전입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진천군은 덕산면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법적인 읍승격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읍승격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오리 휴지기가 시행 2년째를 맞아서 참여 농가가 감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오리 휴지기 참여 농가는 56개 농가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감소 이유는 오리업계가 대규모 사육 중단의 난색을 표하고 보상금도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상정 도의원은 현재 41% 수준인 대상 농가를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5개월로 1개월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 탄생 93주년인 오늘 청주 상당공원 일원에서 대한애국당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에서 기념식을 마친 뒤에 청주 상당공원에서 사창 사거리까지 가두 행진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자유대한민국은 주사파 정권에 의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있으며 불법 탄핵으로 감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괴산 출신인 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이 오늘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노승일 관리관은 영동경찰서장과 청주 흥덕경찰서장, 경찰청 대테러 위기관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충북 출신인 서울지방경찰청 송무빈 경무관은 이번 치안감 승진 인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이 오늘 마을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영동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업 수주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이미 구속된 도내 학부모 연합회장과 군청, 지역 유력 인사 사이에 연관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전 제천에서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와 관련해 검찰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추진합니다.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가 상대국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판단 절차도 남아있어 실제 송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6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전반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제천시 천남동의 야산에서 불에 탄 승용차와 함께 36살 황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의회가 쌀 목표 가격의 인상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시행의 연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80kg당 18만 8,192원인 쌀 목표 가격을 24만 원으로 올리고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PLS의 시행 시기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